대한민국이 바다를 다시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죠.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만이 가진 그 기술, 바로 핵추진 잠수함의 영역에 이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진입합니다. 단 한 척의 배가 아니라 국가의 자존심이자 기술 문명의 집약체가 바닷속에서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이 잠수함 역사에 새로운 문장을 쓰고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단순한 설계 승인이 아니라 최소 5,000톤급 이상, 작전 지속일 90일 이상, 최대 속도 30노트, 완전 자립형 핵추진 체계라는 말 그대로 국가급 프로젝트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뜻밖의 변수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바로 호주가 한국과 손잡고 핵잠수함을 자국 군사기지에 배치하는 구상을 검토 중이라는 것입니다. 36조 원 규모의 거대 조선소 투자가 맞물리며 태평양의 판도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단순한 협력 소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국 7개국 체제를 흔드는 8번째 강국 후보로 떠오른 순간이었고, 동시에 호주가 이제 미국이나 영국이 아닌 한국과 함께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정한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의 조선 기술력은 이미 세계 정상급 수준입니다. 세계 조선 시장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한국 44%, 중국 45%, 일본 9% 수준으로 한국은 사실상 중국과 함께 전 세계 선박 건조의 양대축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상선이나 LNG선 수준이 아니라 군함, 잠수함, 특수선의 품질에서는 이미 세계 1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동시에 잠수함을 병렬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며, 이는 조선공정 자동화율과 정밀 용접 기술, 방진 블록 조립 수준에서 미국과 프랑스를 능가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 엄청난 기술적 자신감 위에 등장한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한국이 바닷속 전략 균형을 새로 쓰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한국형 핵잠수함은 KSS-4로 불리며 기존의 디젤 추진 장보고3보다 1.5배 이상 큰 배수량인 약 5,000에서 7,000톤으로 예상되며 원자로 출력 100에서 190메가와트급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망지속일 90일 이상, 무장 탑재량 최대 50에서 70톤 수준으로 설계 중입니다. 이건 일본이나 독일의 AIP 디젤 잠수함보다 작전 지속력에서 최대 5배 이상, 전력 출력으로는 5배 이상 우수한 수치입니다. 즉,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실전 전력화할 수 있는 산업적 토대를 이미 확보한 셈입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이 모인 곳은 한국뿐 아니라 호주 서부 퍼스 인근의 핸더슨 조선소입니다. 호주 정부는 이곳을 핵잠수함, 수상함, 상륙함의 거점 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250억 호주 달러, 한화 약 36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놀라운 건 호주 정부가 이 사업의 파트너로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호주 국방 전문지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 매거진은 2025년 11월 5일자 보도에서 HD 현대와 한화오션이 핸더슨 조선소의 핵심 투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투자 소식이 아니라 한국이 오커스 삼각 안보 체제의 새로운 축으로 편입되는 전략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호주는 이미 오커스 체제에서 영국의 에스턴 조선소와 미국의 뉴포트 뉴스 조선소와 협력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핵잠수함 건조 일정이 2030년 이후로 늦춰지면서 심각한 공백이 생겼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미 2027년 실물 원자로 모듈 시험, 2028년 핵잠수함 건조 착수, 2031년 첫 번째 실전 배치라는 일정표를 정부 차원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호주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진 빠른 건조 속도와 완비된 산업 기반이야말로 자신들의 조선 인프라 공백을 메워줄 유일한 해법인 셈입니다. 특히 HD 현대는 울산의 10개 도크 규모 조선소를 통합해 2027년부터 해군 및 특수선 전용으로 전환하고 있고, 한화오션은 거제 옥포조선소에 세계 최대급 잠수함 전용 부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 거대한 산업 기반은 호주가 확보하지 못한 핵심 생산 역량을 그대로 옮겨올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한국이 핸더슨 조선소에 진입하게 된다면 호주는 단기간에 핵잠수함 운용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고, 한국은 조선, 정비, 훈련, 부품 공급망까지 동시 수출하는 36조 원 규모의 초대형 패키지 계약을 확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판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외교적 판도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정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 이후 호주가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한국의 기술과 손잡자는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프랑스와의 핵잠 계약 파기 이후 호주는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를 원했고 그 자리를 한국이 차지한 겁니다. 호주 입장에서는 한국이 가진 완전한 기술 짜립 능력, 미국과의 ITAR 공조 경험, 오커스 체계에서 충돌하지 않는 중립적 외교 지위가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한국의 국력과 기술력이 이렇게 해외 군사와 조선 전략의 중심으로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외국의 도면을 빌려 군함을 만들던 나라였지만 지금은 호주, 캐나다, 폴란드, 루마니아가 한국의 조선 기술을 사기 위해 경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해군이 한국산 함정의 품질을 인정하고 있으며 한국산 함정의 평균 납기 기간은 36개월인 반면 미국은 62개월, 영국은 58개월로 한국은 타국 대비 2배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이런 속도와 품질, 비용 경쟁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제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가 본격화되면 그 기술의 일부가 호주의 핸더슨 조선소에 이식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호주가 36조 원의 조선소 개발 자금에서 약 20% 이상을 외국 기업 투자로 유치하려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화오션과 HD현대가 이 중 절반 이상을 확보할 경우 약 7조 원 이상의 수익과 기술 협력 네트워크를 동시에 얻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조선소 참여가 아니라 대한민국 조선 산업이 태평양 해역 전체를 뒤덮는 해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부상한다는 뜻입니다. 오커스 체제에서 호주는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핵 잠수함 기술을 전수받기로 했지만 실제 건조 일정을 보면 첫 번째 잠수함 인도가 2040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사이 호주의 해군 전력은 공백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유일한 파트너가 바로 한국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미 3600톤급 KSS-3 잠수함을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인 약 4년 만에 설계부터 건조한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이 평균 8에서 10년이 걸리는 일을 한국은 절반 이하의 기간에 해낸 겁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납기의 배경에는 한국-조선소 간 경쟁 체계가 있습니다. 한국은 산업중복이라는 제도를 통해 한화오션과 HD현대가 동일한 잠수함 설계를 공유하며 홀수와 짝수 함정을 나눠서 건조합니다. 이 제도는 기술 유출 없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는 독특한 구조입니다. 예컨대 KSS-3 배치1의 1, 이번 함은 한화오션이, 3번 함은 HD현대가 건조, 이후 배치2부터는 두 회사가 병렬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한 조선소가 멈춰도 다른 조선소가 곧바로 대체 가능한 시스템, 즉 국가 단위 이중 생산 체계를 구축한 셈입니다. 이러한 유연성이야말로 호주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 모델이었습니다. 호주의 핸더슨 조선소는 서부 퍼스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기존에는 상륙정과 순찰정 등 중소형 선박 중심이었지만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핵잠수함 정비용 도크 내기, 대형 수상함 건조라인 두기, 해군 유지보수센터 한 곳으로 확장됩니다. 이미 영국의 BAE 시스템즈와 미국의 헌팅턴 잉걸스가 초기 입찰에 참여했지만 핵심 설비와 조립라인 구축 비용을 감당할 업체로 호주 정부는 이미 한국의 HD현대와 한화오션이 가장 유력한 후보군 낙점한 상태입니다. 호주 정부가 한국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기술 신뢰도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성공률은 100%, 결함률은 0.2% 미만으로 평가됩니다. 둘째, 경제성입니다. 한국의 잠수함 건조 단가는 톤당 약 1만 1,000달러로 미국은 약 1만 9,000달러인 것과 영국이 약 1만 7,000달러인 것에 비해 약 35에서 40% 저렴합니다. 셋째, 납기입니다. 한국은 설계, 조립 시험, 진수회전 공정을 자동화된 블록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건조 기간을 평균 48개월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수치가 가능한 이유는 한국은 조선소가 함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함체와 추진체, 전투체계, 무장, 통합까지 완제품을 내보냅니다. 미국이나 영국은 각 모듈이 다른 기업에 분산돼 있고 마지막에 통합하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자체 공급망과 통합 설계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 안에서 모든 과정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 통합형 시스템을 자국 내에 이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진이 핸더슨 조선소
핵조선소의 초기 공정 설계와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참여할 경우 호주는 단 5년 만에 완전한 군함 건조 라인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이 과정에서 호주, 미국, 영국의 군함 정비 및 수리 시장에 직접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조선소 투자가 아니라 글로벌 해군 산업 공급망의 핵심 위치로 올라서는 전략적 점령인 셈입니다. 한화오션은 이미 호주 내 군수 산업 진출을 위한 움직임을 가시화했습니다. 호주 조선사오스탈의 지분을 기존 5%에서 10%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오스탈이 보유한 미국 엘라베마 조선소 네트워크를 이용해 양대 대륙인 미국과 호주를 잇는 방산조선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여기에 HD현대는 울산 호주 간 함정 모듈 교환 시스템을 구축해 핸더슨에서 만든 선체 모듈을 울산으로 보내고 울산에서 조립한 추진 및 무장 시스템을 역수출하는 순환형 생산체계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사실상 태평양 동맹국들의 군함과 잠수함 생산 허브가 됩니다. 한국이 만든 핵잠수함 기술이 호주의 군기지에서 정비되고 그 데이터를 미국이 공유하며 영국이 전술 통합 체계를 맞추는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 오커스 내에서도 존재하지 않던 4개국 협력의 새로운 동맹체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5년 11월 7일 핵잠 예산 20조 편성안 이유 영상입니다. 세계 주요 군사 전문지들이 최근 일제히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젝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디펜스 뉴스는 2025년 10월호에서 한국은 이제 바다 아래서도 전략적 발언권을 갖게 될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추진 중인 핵잠수함은 단순히 원자로를 단 잠수함이 아니라 전략 타격 플랫폼으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도산 안창 호급에서 사용된 6개의 수직 발사관을 대폭 확장해 최대 14여 기 이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구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핵 억제력에 버금가는 전략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되는 셈입니다. 프랑스의 르피가로는 한국의 핵잠 계획을 아시아의 바라쿠다 프로젝트라 표현했습니다. 프랑스의 바라쿠다급은 4,700톤급 핵잠으로 재래식 무기만을 운용하지만 핵 추진 덕분에 작전 지속 시간이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한국이 구상 중인 5,000톤급 핵잠도 이와 같은 컨셉을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처럼 핵무기 없이 핵 추진만을 이용하는 모델을 채택하면 핵 확산 금지 조약 위반 논란 없이도 핵 잠수함 보유국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국제 정치적으로 가장 안전하면서도 실질적인 전략 자산 확보 경로를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업의 추진 방식이 기존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과거에는 방위사업청 중심의 프로젝트였지만 이번에는 산업부와 과기정통부, 외교부까지 동참하는 범정부형 모델로 진행됩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국가기술력 전체를 끌어올리는 산업전략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면서 방산기술뿐 아니라 해양 플랜트, 극한재료공학, 방사선 차폐기술, 고내열 합금 제조산업까지 연쇄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미 민간용 MMR인 모듈형 소형 원자로의 원자로, 냉각계통을 해군용으로 전환 가능한 수준까지 축소 설계했으며 한화오션은 이를 잠수함 구조체에 통합하기 위한 연구를 2024년부터 병행 중입니다. 이 기술적 난이도는 상상 이상입니다. 핵잠의 핵심은 작은 공간 안에서 절대 멈추지 않는 에너지 시스템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열 제거 시스템, 즉 냉각제 순환 구조입니다. 냉각제가 한순간이라도 멈추면 원자로는 폭주하거나 정지합니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원전의 자연순환 냉각 기술을 군용화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리원전에서 검증된 자연대류 냉각 기술은 전력 차단 상황에서도 원자로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핵잠의 생명줄이 될 기술입니다. 그러나 기술적 진보만으로는 핵잠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외교의 허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국이 농축 우라늄을 직접 제공하거나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경주 정상회담 이후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이 한국의 핵잠 프로젝트에 제한적 기술 협력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인도에 핵 추진 잠수함용 연료 지원을 허용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인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한미 간 협정을 개정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국제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잠 보유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 제인스 위클리는 한국이 2035년 이전에 실전 배치 가능한 핵잠수함을 확보할 경우 일본 해상자위대의 작전 개념이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디젤 기반 소류급과 타이게이급을 보유하고 있으나 핵 추진 잠수함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작전 지속 시간이 최대 3주인 일본 잠수함과 달리 핵잠은 3개월 이상 작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전략의 단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핵잠 개발은 한국 방위산업 전체를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효과를 낳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KF-21, 철룡 미사일, LSAM 등 모든 체계가 이미 국산화율 90% 이상을 달성한 상황에서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은 바닷속 전략 플랫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백을 핵잠이 메우는 겁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하늘, 땅, 바다 모두를 자국 기술로 방어하는 세계 최초의 비핵 강국으로 자리하게 되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작전 방향은 한반도를 넘어 남중국해와 인도양까지 확장되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핵 억제력으로 불립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6나라만이 보유한 이 체계를 대한민국이 완성한다면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외신들도 이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홍에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핵잠 개발은 일본 해상자위대 작전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며 경계했고, 미국 디펜스 뉴스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은 한미동맹의 전략적 균형을 새롭게 정의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전력 확장이 아닌 핵심 기술 독립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번 사업에는 국방과학연구소, 한화오션,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핵심 기술 기업들이 총동원됩니다. 특히 소형 원자로의 개발은 핵심 중의 핵심으로 국산 원전 기술을 군사 수준으로 축소 및 재설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잠수함 한 척당 약 3조에서 3조 6천억 원, 총 세서 6척을 건조할 경우 최대 20조 원이 투입됩니다. 이는 KF-21 차세대 전투기 총 사업비인 16조 5천억 원을 넘어서는 액수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방사업이라 불릴만합니다. 그만큼 정부는 국방부 단독 사업이 아닌 총리실 산하 범정부 사업단 형태로 진행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방대한 만큼 산업계와 연구계, 원자력계, 외교부가 동시에 움직이는 종합 프로젝트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속도입니다. 그동안 한국의 방산 사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예산 조정 문제로 번번이 지연되곤 했지만 이번 핵잠 사업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개념 연구 단계였던 사업이 불과 몇 주 만에 예산 편성안으로 넘어간 것은 유례가 없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미 핵심 기술의 상당 부분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사용된 AIP 시스템과 리튬 전지 기반 자망 제어 기술이 핵잠용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산 안창호급의 3번함은 리튬 배터리 기술의 실증용으로 개조되어 원자로 제어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험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내 업체들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한국은 민수 원자력 분야에서 세계 3위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수출을 통해 축적한 설계뿐만 아니라 운영 경험이 군사 원자로 설계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즉, 군사용 원자로를 처음부터 개발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한국은 이미 검증된 원자력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유리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단순한 잠수함 건조가 아니라 한국판 핵억제 3축 체계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LSAM, 현무5, 철룡 미사일 등으로 구성된 킬체인과 KAMD 방어망 위에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제3의 억제 자산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은 KF-21이, 땅은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바다는 핵잠이 지킨다는 3중 방어 구도의 완성이 눈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한국은 과거에도 이런 빠른 전환의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KF-21 보람의 사업이 2010년대 초반 예산 낭비 논란으로 조롱받았지만 불과 10년 만에 6세대기 기술을 접목한 전투기로 진화했듯 K9 자주포 역시 1990년대 후반의 기초 연구가 20년 뒤 세계 시장 1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때처럼 지금의 핵잠 계획도 불가능하다던 말들이 10년 후 어떻게 그렇게 빨랐나로 바뀔 것입니다.